고추할 게 한두 개가 아니네 이거 그리고. 뭐 저런 데 한번 봐봐요. 장난 아니죠. 날것 그대로네요. 거의 전쟁 당시에 아, 이게 되긴 돼요? 안 돼요. 5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실제로 복도부터 해가지고 만져야 될 게 많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 주변에 객실이 없어요. 만약에 고척돔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모텔 가신다고 하면 한참 많이 걸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랑 싸울 만한 숙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건물을 매입하는데 그게 숙박업소 사업자가 있다, 신고증이 있다라고 하는 물건은 5억에서 살 수 있는 건 사실 거의 기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가을 야구 나가면 맨날 여기서 고척동에서 야구하면 다 사람 엄청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근자판기입니다. 대표님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저희 수강생분이 최근에 매입하셔가지고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숙박업소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왜 온 거예요? 여기가 1970년대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연식으로는 47년 정도 된 건물인데 이런 낡은 건물을 볼 때 여러분들이 되게 막막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공사되는 거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이런 낡은 건물도 새롭게 재탄생될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어봅니다. 여기 건물은 1979년도 산 건물이에요. 79년이요? 네, 그 한국 나이로 뭐 47년, 48년 정도 된 건물이고 대지는 한 48평 정도 되고 전체 연면적은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층 같은 경우는 이미 상점이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명도하지 않고 원래 숙박업으로 운영을 하시던 곳이거든요. 저희가 새롭게 공사를 해서 재탄생 시킬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위치는 고척돔 인근에 있어서 이 고척돔에 오는 많은 수요들을 저희가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결심하시게 됐어요. 그럼 이건 얼마에 사신 거예요? 이 건물은 이제 19억대 매입을 하셨고 평당 4천만 원대 매입을 하셨어요. 평당 4천이면 비싼 거예요? 시세예요? 아니면 싼 거예요? 저렴하게 사셨죠. 왜냐면 이게 이면도 아니고 앞에 도로가 있고 그리고 숙박업 사업자가 있는 물건을 19억대에 사셨기 때문에 저렴하게 잘 사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초보자가 보기에는 1979년도에 엄청 오래된 거잖아요. 네.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설비를 다 만지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구조 보강도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고쳐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1층이고 한번 2층으로 올라가 보시도록 할게요. 근데 그 로비는 어디 있는 거예요? 모텔 로비? 여기에서 올라가서 저 위에서부터 이제 모텔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오, 그럼 로비는 2층에 있겠네요? 네, 맞아요. 세월의 흔적. 저런 데 한번 봐봐요. 장난 아니죠. 근데 여기가 보면 진짜 날것 그대로네요. 그리고 이런 것도 보면 이런 거 거의 전쟁 당시에 아, 이게 되긴 돼요? 안 돼요. 와, 진짜 오래됐다. 네, 진짜 오래됐어요. 원래 79년생이면 거의 재건축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파트 치면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상업지역이 아니라서 숙박업 사업자를 받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있는 사업자를 이용해서 최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이제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왜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숙박업 사업자를 신규로 받기 위해서는 되게 법 규정도 까다로워졌고 소방이라든지 건축법도 되게 많이 까다로워진 상황이고 더군다나 상업지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가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는 상업지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허가가 낮아 있는 부분을 고쳐서 한번 공사를 진행해서 운영을 해보자,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 고추할 게 한두 개가 아니네, 이거 그리고. 네, 맞아요. 세월의 흔적 5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실제로 복도부터 해가지고 만져야 될 게 많긴 많습니다. 그래도 신축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공사비를 신축으로 했을 때는 이거에 뭐 3, 4배가 들어가죠. 오, 통창.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미 지금 다 철거를 해놓은 상태고 전체를 다 철거하고 단열재만 붙여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객실이 5개가 있었어요. 비내력벽을 다 철거를 하고 현재는 이 한 층에 객실 4개 정도로 다시 리모델링 중입니다. 이 핑크색이 그럼 단열재인 거죠? 네, 맞아요. 원래 이 건물엔 단열재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옛날에 지은 건물이어가지고 단열 없이 벽돌로 그냥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엄청 춥겠네. 그쵸. 그래서 사실 그동안은 거의 달방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쓰셨고 퀄리티는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숙박 요금이 뭐 2만 원, 3만 원 요거밖에 안 됐고 그전에는 한 층에 5개의 호실이 있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 예전에 저희 청량리 가면 화장실 없는 방 있었잖아요. 여인숙. 약간 여인숙 느낌이에요. 공동 화장실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거를 지금 다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방마다 이제 화장실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벽을 다시 쌓고 그리고 거기도 단열과 흡음재로 공사를 해서 방을 만드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다 이제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화장실이에요? 네, 이렇게 화장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복도가 될 것 같고 네. 여기로 해서 이제 들어가서 여기가 객실 내부 이 정도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화장실에 이렇게 턱이 있잖아요. 네. 왜 턱을 두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턱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배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관을 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공구리를 치면 요만큼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턱에 올라갔다기보다는 그만큼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아마 보일러 시설이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일러 시설을 깔고 그 위에다가 시멘을 덮게 되면 이만큼 또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평평해지게 되죠. 그럼 이 건물이 이전에 보일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보일러가 있었지만 50년이 됐기 때문에 바닥을 철거하면서 싹 다 철거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50년을 썼기 때문에 이미 녹이 쓸었거나 설비가 안 좋아서 전부 다 철거하면서 다 드러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대표님 이 공간이 자체가 되게 작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다 4개를 넣는다는 거는 방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었던 것 같아요. 객실 크기를 크게 할 것인가 아니면 객실 수를 좁히고 여러 개로 뺄 것인가 이걸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새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객단가는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수익률이 나오는 구간이 뭘까라고 계산을 했더니 객실 사이즈를 줄이더라도 수를 좀 유지해서 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컴팩트하더라도 여러 개의 객실로 빼는 걸로 결정을 낸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컴팩트한데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해놨을 때 평일 기준 한 7만 원 정도 가능하고 주말에는 한 10만 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 저쪽 끝에는 공간을 쓸 수 있는 곳은 저희가 조정 욕조를 또 넣어서 2인 이상 들어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를 또 한번 빼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객실이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방이 크지 않은데도 7만 원에 들어올까요? 근데 이제 일단 이 주변에 객실이 없어요. 만약에 고척돔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모텔 가신다고 하면 차를 타고 가든지 택시를 타고 가든지 한참 많이 걸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도보 거리에 숙박업소가 일단 없고 고척돔 인근에서 숙박업소라고 하면 에어비앤비로 운영하시는 저희 수강생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매출이 낮지가 않아요. 근데 이 정도의 시설을 해놨을 때 우리가 7만 원을 받아도 이 인근에 있는 에어비앤비보다도 저렴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거는 이제 되겠다. 그리고 조금 이제 객단가 조정을 좀 해봐야 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없다 일단 숙박업소가. 그리고 숙박업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꽃무늬 벽지에 노후화된 상태에서 화장실이 막 없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저희랑 싸울 만한 숙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척돔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콘서트를 보는 관광객, 비즈니스 수요, 로컬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다인 숙소로 빼는 것보다는 2인 숙소로 좀 작더라도 깨끗하고 시설이 좋은 걸 찾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대표님의 부평이랑 봤을 때 크기는 어떻게 해요? 아, 맞아요. 그 부평보다도 큰 사이즈예요. 그런가요? 네. 이 화장실 같은 경우도 부평보다 커요. 그래서 부평이 평일 4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 일대에서 제일 비싸요. 지금 주변 옆집은 18,000원에 팔고 있고 옆옆집 22,000원에 팔고 있는데 저희만 4만 원에 팔고 있거든요. 이렇게 설비를 해 놓으면 만 원, 2만 원 정도 객단가를 올리는 게 가능하고 여기가 여인수급의 화장실이 없는 숙소인데도 전체 철거를 하고 화장실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또 객단가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화장실이니까 문 열고 들어오면 여기 이제 세면대 있고 여기 이제 변기 냅두고 아마 그렇게 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방이겠네. 네, 그래서 여기가 그래, 방이고 여기가 여기가 방이고 그럼 이 방은 아예 창문이 없는데요? 여기 있네요. 어... 여긴 여기 있고 이 방 창이 되게 큰데? 그리고 모텔은 창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있는 창도 가리거든요. 피디님 모텔 안 가보셨구나. 또 한번 모텔도 가보시고 하세요. 맨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아 진짜 그러네. 있는 창도 가려요. 모텔은. 보면은 이런 것도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 만져줘야 되고. 진짜 오래된 게 느껴진다. 네. 뭐야 여기 도대체 왜 이렇게 높아? 네. 그래서 여기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2층, 3층만 이용할 거여서 뭐 엘리베이터 없이 무난하게 이용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계단도 낮죠. 그렇게 네. 막 높지가 않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계단 쪽 이쪽도 다 공사하는 거죠? 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난간이나 이런 게 다중시설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다 만지실 것 같습니다. 왜 잘 만들어놨대요? 불특정 다수가 되게 빈번하게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난간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미끄러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오.
여기도 5개 정도 객실이 있었던 곳인데 전체 철거를 하고 3개 객실로 정리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사이즈가 나올 것 같아서 아래층보다는 조금 더 사이즈가 있는 객실로 뽑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긴 좀 더 크게 뽑나 보네요. 네, 그래서 여기도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고 여기가 이제 침실,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여기가 문이라고 봤을 때 딱 들어가면 화장실이잖아요. 네. 여기 침대 들어가면 끝일 것 같은데? 맞아요. 뭐가 더 필요하세요? 필요한 걸 얘기하세요. 넣어드릴게요. 뭐가 더 필요하죠? TV. TV는 이제 여기다가 걸고 빔 쏘면 되고, 그리고 여기 이게 큰 창이 들어가니까 공간 자체가 좁게 느껴질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딱 부평도 요만한 사이즈라는 거죠? 네, 부평도 딱 요만한 사이즈라서 사실 화장실 같은 경우 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복도가 생각보다 넓네요. 그죠? 네. 복도를 좀 더 줄일 수는 없었을까? 요렇게? 너무 좁은데요? 그래도 너무 좁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문이 열려야 되니까. 그치. 문이 열려야 되는 각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좀 큰 방이라서 화장실도 있고 조정 욕조도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침대를 냅두고 여기에 식테이블이나 이런 거 냅둬서 4인 정도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게 될 것 같아요. 야, 진짜 이 세월의 흔적이 보이네. 이런데 다 무너지고. 이런 거 진짜 초보자들이 봤을 땐 진짜 막막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저런 것도 다 이제 구조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들어가고, 단열재 바르면서 필요한 설비라든지 이런 걸 싹 다 다시 하게 되거든요. 오래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막 너무 막막해 하시고 걱정하시는데, 실제로 철거를 싹 하고 다시 공간을 리모델링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위치가 좋다고 하면 저는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거 보시면서 저렇게 되게 작은 숙소를 누가 이용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싱가포르나 도쿄 같은 데 놀러 가게 되면 객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최대한 좀 작아도 저렴한 숙소를 많이 가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인근에 숙박업소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숙박업소가 있긴 있는데 차를 타고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가야 되고, 인근에 있는 숙박업소가 어떤 상태냐면 한 40년은 된 숙박업소예요. 그렇다 보니까 선택지가 많지가 않아요. 어차피 숙박시설 이용할 거면 잠만 자고 밖에 나가서 놀잖아요. 맞아요. 사실 숙박시설에 간다고 하더라도 짐을 내놓고 그 다음에 나와서 맛있는 거 먹고, 특히 여기 앞에 고척돔 같은 경우는 뭐 경기를 보러 왔다든지 콘서트를 보러 왔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 시설 안에 있는 기간이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대한 깔끔하고 모던하게 꾸미면서 그냥 좀 편안하게 쉴 수 있게끔 숙소 전체를 세팅하려고 합니다. 괜찮다. 그러면 좀 사람들이 올만 하겠네. 그럼요. 그럼 대표님이 여기를 봤을 때 한 달 매출 어느 정도 예상하죠? 여기가 최소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는 나올 것 같고, 다인 숙소라든지 조정 욕조가 들어가는 숙소에서 조금 더 높은 매출이 나와주거나, 주말 객단가가 올라갔을 때에는 방당 250까지 뽑는다고 하면 2,000만 원이 넘게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매수하신 수강생분은 얼마에 사신 거예요? 이게 19억에 매수를 하셨고, 한 달 이자가 아마 한 700만 원 정도 나갈 거예요. 그거밖에 안 나와요? 네, 800만 원 정도 나가게 되면 2천 한 조금 넘게 매출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인 운영비라든지 이자를 빼고 나면 월 1,000만 원 정도 남는 물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투자금은 얼마예요? 실제 투자금은 약 5억에서 6억 정도 실제 본인 투자금이 될 것 같고, 현재 서울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데 그게 숙박업소 사업자가 있다, 신고증이 있다라고 하는 물건은 5억에서 살 수 있는 건 사실 거의 기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물건 자체가 좀 오래되고 공사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나쁜 물건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철거를 하고 단열재를 붙이고 공간을 짜고 있는 중에 저희가 왔는데요. 나중에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때 다시 방문을 해서 이렇게 달라졌다 하는 거를 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봤을 때 이거 언제쯤 오픈할 것 같아요? 공사 마치고 세팅하는 데까지 한 3개월 잡거든요. 늦어도 9월쯤에는 오픈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키움이 가을 야구 나가는 걸 바라야겠네요. 오, 그쵸. 가을 야구 나가면 맨날 여기서 고척돔에서 야구하면 다 사람 엄청 올 거 아니에요? 엄청 오죠. 엄청 오고, 그리고 실제로 지방에서 오거나 하시는 분들은 숙박업소 잡느냐고 거의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잘 될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여기 또 콘서트를 많이 하고, 날씨가 좋을 때는 야구 경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보시고 소액 모텔이나 숙박업 창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컨텐츠로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